지난 21일 임시 전학대회가 열린 가운데 이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습니다. 안내 표식의 미흡 등 상어기념 도서관에 대한 불편 사항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 포털의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포털이 10월 중 개설될 예정입니다. 임시 전학대회에서 권위대위원회 의결권에 대한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지난 21일 2017학년도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BS 뉴스의 윤지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5일 있었던 전학대회에서 착오가 발생해 21일 임시 전학대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선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1일 우리 학교 법학관에서 학칙 개정을 위한 임시 전학대회가 열렸습니다. 회의 결과 학칙에 3개의 조항이 개설되었고 하나의 조항에서 단어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임시 전학대회는 지난 5일 열린 전학대회에서 착오가 발생해 문제가 있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이러합니다. 회칙에 의하면 일주일 내에 회의 안건이 미리 공고가 돼야 하지만 총학생회 측에서 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안건 논의 자체가 불가능했던 겁니다. 당시 자리에 있던 동아리연합회 인문사회분과장은 이 상황에 대해 총학생회장의 책임을 묻는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21일 열린 임시전학대회에서 학생회장이 대의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지만 인사분과장은 대의원들뿐만이 아닌 우리 학교 학생 전체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총학생회장에게 비상직권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올라와 건대판 유신헌법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학우들의 민주적 의결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총학생회장한테 무제한의 비상직권을 준다는 것은 되게 비민주적인 일입니다. 이에 대해 학생회장은 또 다른 입장을 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상시라는 거는 중원이나 전학대회를 열 수 없을 만큼 진짜 급박한 경우, 예를 들자면 이제 올해 초에 있었던 세난도 OT 사건 같은 그렇게 정말 크고 긴박한 일이 터졌을 때 OT 기간이었기 때문에 중원이를 할 수 없었잖아요. 그때 당시 전학대회도 당연히 소집할 수 없었고, 이렇게 정말로 실제로 뭐가 터졌을 때 사실 그거에 대한 처리나 책임,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은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이 맞아요. 우리 학교 학생자치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전학대회.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ABS 박선영입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찾는 상어기념 도서관. 다들 이용해 보신 적 있을 텐데요. 구조가 복잡한 데에 비해 안내 표식이 부실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불편함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박은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우리 대학 상어기념 도서관은 설립 당시 동아시아 최대 규모였을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학생을 생각하는 다양한 시설과 첨단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어 하루에도 수많은 학우들이 도서관을 찾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학우들의 첫인상은 그리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복잡한 내부 구조에 상응하는 안내 표식이 부실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책을 빌릴 때 몇 층에 해당 책이 있는지, 또 그 층으로 가려면 어떤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는지 몰라 한참을 헤매게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다른 건물과 비교했을 때 도서관은 층별 안내가 매우 부실합니다. 심지어 정문 입구에 있는 층별 안내도는 제작된 지 오래되어 잘못된 내용이 있음에도 수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넓고 웅장한 대학의 인상 상어기념 도서관. 안내에 대한 세세한 배려를 통해 미로라는 별명으로부터의 탈출을 기대해봅니다. 이상 ABS 박은혜입니다. 현 포털은 호환 불가 등의 문제가 많아 그간 학우들의 비판 여론이 거셌습니다. 그러나 늦어도 10월 중순 뉴포털을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5년 개설된 현 포털은 브라우저 간 호환 불가, 접속 제한 등의 문제로 학우들의 쓴소리를 들어왔습니다. 2011년부터 지금의 한울까지 포털 개선은 총학생회 선거마다 공약이 될 만큼 학우들에게 있어 큰 관심사였습니다. 이러한 포털의 답답함이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중순 뉴포털의 개설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포털 개선에 대한 움직임이 미적지근했던 것을 볼 때 처음으로 시원한 성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제 포털 같은 경우에는 수년째 얘기가 나왔었는데
단순하게 정보운영팀을 찾아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민상기 교수를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교소위를 통해서 계속 만나면서 포탈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해서 강조했고, 내가 포탈에 대해서 정비를 하도록 직접 지시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김성우 정보운영팀장은 뉴포탈은 액티브엑스의 설치 과정을 없애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포탈에 접속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포탈 개선에 대한 학우들의 염원의 목소리가 드디어 뉴포탈이라는 이름으로 메아리쳐 돌아옵니다. 다음 학기엔 뉴포탈로 만족스러운 수강 신청을 할 수 있게 될지 기대해 봅니다. 이상 ABS 박은혜입니다. 단신입니다. 지난 21일 개최된 임시 전학대회에서 권위 대의위원회 의결권에 대한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논의 결과 대의원의 유고 등에 의한 권위 시 각 단위에서 부학생 회장이 대의원 자격을 대행하며 부학생 회장이 없는 경우 재적 대의원에서 제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한편 이 안건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명시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비상대책위원장은 발언권만 인정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지난 21일 2017학년도 신입학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21.31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되었습니다. 프라임 사업으로 신설된 KU 융합과학기술원은 총 3,928명이 지원해 평균 19.7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외에 KU 논술 우수자 전형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13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KU 논술 우수자 전형 수의학과도 100.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학사 소식입니다. 2016학년도 2학기 등록 마감 일정을 안내합니다. 등록 마감 기간은 9월 28일 수요일부터 29일 목요일까지이며 홈페이지뿐 아니라 우리 대학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고지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2017학년도 1학기 스위스 파견 교환학생 선발을 안내합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며 포탈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제협력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6학년도 2학기 가계곤란 장학 시행을 안내합니다. 신청 기간은 10월 7일 금요일부터 10월 21일 금요일까지며 신청서는 학생회관 2층 장학복지팀으로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학우 여러분들께 여러가지 불편사항들만을 전해드린 것 같은데요. 하루빨리 시스템이 개선되어 학우 여러분들의 불편함이 해소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고맙습니다.